기업사회공헌 활동가 CSV 여름학기 13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0년 11월에 발간한 사회공헌백서 2020의 내용을 참고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내 10대 그룹은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을까에 대한 의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사회공헌 활동하고 좀 다르게 비대면을 통한 사회적 격리 활동을 통한 또 코로나 환자들의 발생에 따른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목적이 이제 명확해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아젠다가 생기면서 그 대상을 향한 우리가 뭐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냐, 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냐 이런 것들 고민했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대 그룹, 여기서 이제 10대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이렇게 이제 10대 그룹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아는 회사들이죠.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B2B 기업도 있고 B2C 기업도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10대 그룹은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가 증가하던 2020년 2월부터 약 560억 원의 자원을 투입해서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업사회공헌을 이제 10대 그룹이 추진하는 경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전국재외구호협회 등 이제 대규모 모금단체들이죠. 그런 대규모 모금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대구, 경북 등 국내의 피해 지역에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초창기에 가장 코로나 발생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이 이제 대구 경북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라는 것이고요. 이 10대 그룹은 구호 성금 이외에도 코로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그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예방하고 또 해결 방법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 10대 그룹의 그룹 공시 자료, 여기서 이제 공시 자료라는 거는, 뭐 공개적으로 이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런 자료들, 기업 경영 자료를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가 홈페이지, 그리고 보도 자료 등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상반기 동안에 진행된 주요 사회공헌 활동 총 149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공헌 백서 2020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10대 그룹에
코로나 기부 현황에 대한 도표입니다. 알기 쉽게 이제 전체 금액을 도표로 이제 그 막대 그래프 도표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이 300억 원 정도, 그리고 LG 현대차가 50억 원, SK가 54억 원, 포스코가 50억 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2억 원, 롯데나 GS, 신세계가 각각 10억 원 정도를 이제 코로나 시대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그 기업에서 그 코로나 시대에 기업 사회공헌을 하는 다른 재반 비용이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그 기부를 한 모금액을 그 표시를 한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대 그룹이 코로나 사회공헌 활동에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네 개의 카테고리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코로나 피해자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기업군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그 협력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그 분야, 또 코로나 시대에 이제 고객이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업자들 고객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고객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지역 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로 이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을 분류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뭐 협력사 지원이라든가 고객 지원 소통 이런 분야들도 일상적인 그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그 카테고리의 분석에 따라서 코로나 피해자와 지역 지원 활동이 아까 147개 중에서 68개, 46%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을 왕성하게 집중적으로 했었던 10대 그룹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해외 피해 국가 등의 구호 성금하고 의료용품, 또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도 동시에 이제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지역 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 분야에서는 28%, 또 협력사를 지원하는 그 분야에서는 16%, 그리고 고객 지원 및 소통을 하는 분야에서는 11% 순으로 코로나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피해자와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게 가장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 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28% 정도 그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색깔별로 그 네 개의 카테고리 분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에서 다시 그 코로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요 대상별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나 그런 그 코로나 환자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코로나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분류를 했는데 10대 그룹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지원에 가장
그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총 149개의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국내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30%. 실제로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들이 정지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사회공헌 활동도 지역사회를 복구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한 3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2020년 초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던,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증가를 했죠. 크게 증가했던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 중소기업, 우리가 이제 흔히 경영의 어떤 그 요소들이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업군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 또 중소기업, 이렇게 외부 의존도가 좀 높다고 하는 그런 조직들에 대한 지원이 19%, 그리고 기타가 15%,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이제 13% 순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10대 그룹이 10대 그룹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도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사, 중소기업 등의 협력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협력사나 가맹점, 또 대리점 등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 등으로 이제 피해를 분담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맹점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 10대 기업의, 10대 그룹의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임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빨리 그 코로나 시대의 매출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이나 서비스 지원 등을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자가격리자, 또 피해 공무원 등의 코로나의 특수성이 있는 대상들을 또 발굴해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대상별로 10대 그룹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대상별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 그런 그 내용들을 내용들을 이제 도표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역사회가 30%를 아까 가장 많다 그랬고요. 또 사회적 경제조직, 또 기타, 전국민,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 또 아동 어린이가 이제 10% 정도의 대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5%, 또 이제 대상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청소년이 2%, 또 청년층이 2%, 장애인, 시니어, 여기서 노인 계층이겠죠? 각각 1%씩, 그리고 이주민, 난민, 탈북민, 다문화 가족이 1% 정도의 그 사회공헌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10대 그룹이 진행한 166개의 사회공헌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물품 기부가 가장 많았어요. 37%.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연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나 이런 어떤 그 비상적인 상황, 일상적인 거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급격한 어떤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물품 같은 것이 즉각적으로 공급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도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그 물품들, 필수 물품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7%입니다. 우리가 수해가 났다거나
뭐 태풍이 왔다거나 이런 재난재해, 뭐 산불이 났다거나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에는 뭐 가장 먼저 이제 뭐 물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전기가 끊겨서 뭐 초가 필요하다거나 또 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해서 뭐 가스나 그런 그 가스 등 이제 연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긴급하게. 그래서 그런 재난이 있는 그런 지역이나 시대에는 기업도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기존에 했었던 방법하고는 달리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로 물품 기부가 37%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많은 기업이 코로나 유행으로 초기에 이제 품귀 현상이 있었던 마스크나 손 세정제 그리고 진단 키트 등의 위생 용품하고요. 구호 식료품 또 생필품 등 이 긴급한 물품들이 필요한 대상들, 의료진이라든가 자가격리자, 집에 있는, 그러니까 밖에 그 코로나19의 검사에 의해서, 그 활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라든가 또 지역 취약계층 등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취약계층 등이 사실상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에 공급받았던 물품들을, 뭐, 그 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그런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이 아주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는 이제 구호 성금이라든가 파트너 기관 긴급 자금 지원 등의 현금 기부가 27%였고요. 또 임시 치료 시설 그리고 자체 유통망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 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순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한 10대 그룹의 코로나 사회공헌 유형을 이제 그 도표로 살펴봤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현금이나 또 인프라, 서비스, 봉사 이외에도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한다거나 또 교육적인 측면을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체험이 불가한 어떤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유형으로 이제 그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이 이제 변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업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업사회공헌의 유형이라든가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은 유형이나 지원 방식이나 우선적인 어떤 지원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10대 그룹이 2020년 상반기에 전개한 코로나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는 기업의 업배 개념과 연계된 활동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우리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공부하면서 기업의 업의 개념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업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사회공헌 활동하고 연결이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는 연구 결과나 또 그동안의 활동의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업과 연계된 그런 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환경을 그 뭐 환경을 훼손시킨 또그 환경을 훼손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을 복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개한다는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뭐 현대차다 그러면은
이동에 대한 게 업의 개념이잖아요. 사람들을 편리하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게 그 기업의 업의 개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도 그 업의 개념을 연상하고 그 업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를 하는데요. 어,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시 기업들은 업의 개념과 연결된 활동을 많이 한 것이 눈에 띄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49개의 활동 중에 23%면 이제 6개 그룹이 되는데요. 6개 그룹이 기업의 비즈니스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서 코로나 예방 및 해결에 나섰다는 것이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 돈이 됐든 전문가 인력이 됐든 공간이나 무슨 기술 또 장비 이런 게 됐든 그런 걸 활용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설명을 우리가 1주차, 2주차에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기업의 비즈니스와 기술, 역량을 활용한 활동에 이제 많이 나섰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앱, 위치 확인 앱, 화상회의 앱 등을 개발하는 걸 지원을 했고요. 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4곳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평균 51%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1%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스크 대란에서 우리가 조금 해방될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현대차는 러시아, 스페인 등 6개국에 의료진용 후송 차량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스페인이 아마 현대차가 그 제조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어떤 국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을 위한 그 앞으로 진출할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와 연계된 그런 후송 차량을 기부하고 앰뷸런스 제작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고요. LG는 오랜 시간 착용이 가능한 의료진용 전자식 마스크를 개발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안전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그 활동을 하는데 LG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홈쇼핑과 백화점을 통해서 중소 브랜드 40여 개의 판로를 지원하고요. 지역 농가의 특산물을 사은품으로 매입해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갖고 있는 어떤 점포들을 활용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코로나 해결에 기여한 사례도 있는데요. 기아차는 고객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서 기부금을 적립하는 굿 모빌리티 캠페인을 통해서 그 모인 어떤 기금을 가지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을 했고요. GS는 예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심리 방역을 돕는 마음 톡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마음 톡톡이라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GS가 하고 있는 청소년 심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구 경북 청소년 200명에게 마음건강 키트를 전달해서 그 집중된 지역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롯데는 취약계층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플레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 1,500명한테 마스크와 비누 등을 제공해서 위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포스코는 의인을 선정하는 포스코 히어로즈를 통해 코로나 대처 중에서 순직한 공무원 자녀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팀별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기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라는 거를 하나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사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더 독창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런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 해결을 꾀한 곳도 많은데요. LG U+는 사옥 인근에 서울 용산구 구청, 주민센터, 교육복지센터 등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 50가구를 선정해서 마을 기업이 제작한 도시락과 간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아동 급식에 기여를 했고요. 롯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러니까 이게 중간 협력 기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얘기를 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전문 아동 기관을 통해서 위기 아동 현황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3,700여 아동에게 식사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SK는 대구의 사회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의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도시락을 대구 경북 지역 결식 위기 아동 1,500명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회공헌 활동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